강변마을, 한마는 아버지의 삶 흐르는 한강. 그 붉은 물결 옆에 평온이 자리 잡은 평촌마을.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흙탕물 흐르는 강물은 김 어르신이 평생을 살아온 터전이었어요. 낡고 오래된 작은 집은 늙은 유자나무 그늘 아래 숨어 있고, 그 옆에는 푸릇푸릇한 채소밭이 싱그럽게 펼쳐져 있었죠. 김 어르신은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3살배기 아들 미니만을 홀로 키우게 된 한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가난 속에서 홀로 아들을 키워낸 김 어르신의 세월은 고되고 힘들었어요. 낮에는 남의 집 일을 닥치는 대로 하고, 벽돌을 나르고, 별을 베고, 도랑을 파고, 밤이 되면 낡은 옷을 기워 아들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죠. 넉넉하지 못한 삶에도 김 어르신은 항상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 하나를 품고 사셨습니다. 미니가 반드시 공부를 해서 가난에서 벗어나 자신과 같은 힘든 삶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아들 미니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 속에서 쑥쑥 자랐습니다. 하지만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성격 탓에 남에게 쉽게 휘둘리는 면이 있었죠.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남과 논쟁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성격은 힘겨운 세상살이에 맞서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미니는 마을에서 자기 의견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미니가 어엿한 청년이 되자 김 어르신의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래 청년들은 모두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미니는 여전히 혼자였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미니가 너무 어리숙해서 아무도 시집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쑥덕거렸죠. 집도 가난한데 일할 생각도 안 한다고요. 그들의 수군거림은 김 어르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더욱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의에서 김 어르신은 나이 많은 아주머니들이 민에 대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민이는 착한 건 좋은데 너무 소심해. 요즘 여자들은 자기 주관 없는 남자 싫어하잖아. 김 어르신은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았고 미니의 침묵이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들의 성격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도 김 어르신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형편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논일이나 남의 집 품삯으로는 도저히 넉넉해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는 아들 짝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걱정이 어르신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미니가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자 김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나, 박씨 댁의 화는 어떻더냐? 성격도 착하고 일도 잘하는 아가씨더구나. 미니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아버지. 또 다른 날. 김 어르신은 밥상머리에서 다시 한번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도 이제 다 컸으니 결혼해서 아버지 마음 좀 편하게 해드려야지 않겠냐? 아버지가 언제까지 너를 보살필 수 있을 줄 아느냐? 미니는 여전히 웃으며 얼버무렸고 김 어르신의 걱정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죠. 김 어르신은 이대로 놔두면 자신이 없어진 후 미니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스러웠어요.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져만 갔죠. 어떻게든 아들의 배필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가난한 살림과 소심한 아들의 성격으로는 쉽지 않을 거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어르신은 마을에서 유명한 중매쟁이 최 씨 아주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몇 마디 안부를 물은 후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죠. 아주머니, 제가 미니 짝을 찾고 있는데 혹시 좋은 처녀 없나요? 최 씨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댁이 너무 가난해요. 게다가 민희는 혼자인데 성격까지 저렇게 소심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누가 가난한 살림을 돕고 싶어 시집 오려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찾아볼게요. 그 말을 들은 김 어르신은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죠. 가난한 집에서 홀로 자식을 키우는 아비의 심정으로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의 진심과 정성을 다해 설득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조용히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배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들 민희의 아내가 되어줄 뿐 아니라 함께 가정을 일구고 미래를 책임져 줄 듬직한 여인을 찾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김 어르신은 아들의 배필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중매를 통해 옆마을에 사는 아름답고 똑똑한 처녀 유나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유나의 집에서는 김 어르신의 집안 형편을 탐탁지 않아 했지만 김 어르신은 귀하게 모아둔 돈을 들고 찾아가 간곡하게 부탁했죠. 여러 차례 설득 끝에 유나는 마지못해 민희와 결혼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어딘가 냉랭해 보였죠.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러졌고 마을 사람들에게 겨우 밥 몇 끼를 대접하는 정도였습니다. 김 어르신에게는 그날이 생애 최고의 행복한 날이었죠.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가정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늙어서 편안하게 손주들을 보살피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민희와 유나의 결혼 생활은 어르신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시집살이를 시작한 첫날부터 유나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옷가지를 챙겨왔지만 낡고 좁은 김 어르신의 집에는 그녀의 옷들을 둘 만한 공간이 없었죠. 오래된 나무 장롱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고 유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불평했습니다. 집이 너무 좁아서 숨 막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그 말을 들은 김 어르신은 마음이 아팠지만 애써 웃으며 구석진 곳에 방을 하나 더 만들어 유나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어르신이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습니다. 김 어르신이 정성껏 준비한 소박한 식사를 할 때도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죠. 늘 채소나 생선만 있는데 뭘 먹고 힘을 내서 일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김 어르신은 그저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을 변명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았고 유나를 달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외에는 달리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고 유나는 슬슬 이사를 나가서 살고 싶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유나는 민희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있으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내가 참고 또 참았는데 당신이 아버지 내보낼 생각 안 하면 나 여기 못 있겠어. 애도 절대로 여기서 안 나을 거야. 유나의 말은 김 어르신의 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김 어르신은 낡은 나무 의자에 멍하니 앉아 손에 든 젓가락을 달달 떨었습니다. 민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뇌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버지를 버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민희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이 집안의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밤 이후 어르신은 잠 못 이루고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늙고 가난한 데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신에게는 어디가 있어야 할까? 어느 날 저녁, 유나가 장을 보러 간 사이 김 어르신은 어렵게 민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아, 아버지는 이제 여기서 나가 살아야겠다. 내가 너희 때문에 괴로워지는 건 싫다. 민희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마 아버지가 가지 않아도 된다고, 유나를 설득하겠다고 말할 수가 없었죠. 그저 침묵할 뿐이었고 김 어르신은 자신이 떠나야 한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꾸렸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고 꼭 필요한 물건만 챙겨 아들 부부에게 대부분을 남겨두었어요. 자신의 떠남이 아들 부부의 갈등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유나는 김 어르신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민희가 겨울에 선물한 낡은 목도리를 챙겨 넣는 모습을 보며 비웃듯 말했죠. 늙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세요? 뭐, 알아서 하시겠죠. 그녀의 말은 김 어르신의 가슴에 깊이 박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비난할 자격도 없었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도 않았죠. 낡은 등불 아래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본 후 어둠 속으로 조용히 걸어 나갔습니다. 낡은 집을 나서던 어르신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오래된 벽과 나무 기둥, 그리고 구석진 곳에 놓인 낡은 나무 탁자는 어르신의 삶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이곳은 김 어르신이 평생을 살아온 곳이었고 아내와 함께 소박한 꿈을 키워온 곳이었고 아들 민희가 처음 세상에 태어나 울음을 터뜨린 곳이었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 땀 흘린 곳이었습니다. 그 모든 추억이 가슴을 짓누르듯 밀려왔습니다. 추운 겨울밤, 두 부자가 화로 주위에 둘러앉아 얼어붙은 손을 녹이던 날들과 더운 여름날 민희가 뛰어놀고 김 어르신이 낡은 고무신을 꿰매던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집안의 작은 구석구석에는 김 어르신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떠나야 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목이 메어 간신히 말했습니다. 민아, 잘 살아라.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자신을 붙잡는 기색을 보기를 바랐지만 민희는 그저 묵묵히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마음속에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어서 떠나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죠. 조금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동정심마저 자신의 이기심에 가려진 듯했습니다. 그저 가난한 시아버지가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었죠. 그 눈빛에 김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몇 벌 되지 않는 낡은 옷가지와 민희가 선물했던 낡은 목도리를 넣은 작은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도리는 어르신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귀한 아들의 선물이었습니다. 낡고 닳았지만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마치 애처로운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어둠이 어르신을 감쌌고 차가운 밤바람이 흰머리카락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마을 길은
수없이 걸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죠. 낡은 고무신은 삐걱거리며 대나무 숲에 흔들리는 바람 소리와 함께 애처로운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강변 마을이었지만 어르신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집 주변에서 빛나던 불빛들은 어르신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르신은 이곳에서 여생을 보낼 줄 알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들판을 지나다 말고 김 어르신은 걸음을 멈추고 집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낡은 집은 희미한 달빛 아래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죠. 이 마지막 모습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을 작별 인사처럼 보냈습니다. 가슴이 아파왔지만 어르신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무른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 어르신의 발걸음은 울퉁불퉁한 흙길을 따라 저 멀리 언덕을 향해 계속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앞길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했지만 어르신은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운명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야른 옷을 뚫고 스며드는 찬 공기에 몸을 떨면서도 낡은 목도리를 더욱 꽉 끌어안았고 잊혀진 아버지의 슬픔과 고독을 안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김 어르신은 시골 장터를 떠돌며 폐지를 줍거나 남에게 음식을 얻어먹으며 지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어요. 겨울 추위가 너무 매서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낡은 옷을 움켜쥐고 길가에 버려진 낡은 천막에서 몸을 녹여야 했습니다. 나날이 김 어르신은 굶주림과 외로움과 싸워야 했지만 꿋꿋이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다리 밑에서 쉬고 있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채 길가에 앉아 울고 있었죠.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 망설였지만 아이의 붉어진 눈을 보며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가 옆에 앉아 물었죠. 아이야, 이름이 뭐니?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니?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르신을 쳐다보았고 어르신의 따뜻한 목소리에 안심하는 듯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 어르신은 아이의 손을 잡고 시장 곳곳을 다니며 아이의 부모를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아이의 부모를 찾을 수 있었고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꼭 껴안았고 아버지는 어르신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니었으면 어찌할 뻔했는지. 그들은 어르신의 손에 작은 빵 하나와 물 한 병을 쥐어주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처음으로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죠. 작은 행동 하나가 아이에게는 희망을, 자신에게는 삶의 의미를 준 것입니다. 며칠 후, 김 어르신은 시장에서 고구마를 구워 파는 늙은 어르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운 고구마 냄새에 이끌려 어르신은 그곳으로 다가갔죠. 할아버지는 다정한 눈빛으로 김 어르신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소? 왜 이리 기운이 없어 보이시오? 김 어르신은 자신의 사연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남에게 빌부터 살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하오.
내가 고구마 장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돈을 많이 벌 수는 없겠지만 남에게 구걸하지 않아도 될 정도는 벌 수 있을 것이요. 낯선 사람의 친절에 김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할아버지로부터 고구마를 굽는 방법, 맛있게 굽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값싸게 고구마와 숯을 구할 수 있는 곳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일을 배운 후 할아버지는 김 어르신에게 낡은 손수레를 빌려주며 말했습니다. 가져가서 먹고 살도록 하시오. 돈이 좀 모이면 그때 갚아도 돼요. 손수레를 받으며 김 어르신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며 고구마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고구마 몇 개 팔지 못하는 날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손님에게 다가가는 방법, 친절하게 웃으며 말하는 법, 고구마를 정성껏 굽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김 어르신의 고구마 손수레는 북적이는 골목에서 친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구마를 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었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그의 따뜻함과 성실함에 호감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고구마를 사던 어린 소녀가 김 어르신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힘들게 일만 하세요? 쉬지 않고요. 김 어르신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까지는 일해야지. 그에게 감동받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고구마를 사러 올 뿐 아니라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 어르신의 고구마 손수레 옆에서 서울의 번잡함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화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남몰래 아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에는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고구마 하나와 약간의 돈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힘겨운 시절에 받았던 따뜻한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떠돌이 생활을 하는 동안 김 어르신의 고구마는 안정된 수입을 가져다 주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성실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죠. 더 이상 잊혀진 외톨이가 아니라 모두에게 사랑받는 친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의미를 느꼈죠.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김 어르신은 작은 고구마 가게를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구마 몇 개와 숯화로 하나만 놓여있던 손수레가 이제는 다양한 음식을 파는 가게가 되었죠. 고구마 외에도 군옥수수, 찐빵, 따뜻한 차를 팔며 고향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다정한 이웃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저녁에는 고구마 가게 옆에서 노동자들, 학교에서 돌아온 학생들, 퇴근길의 직장인들이 따뜻한 온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손님들은 따뜻한 음식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친절함과 따뜻함 때문에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김 어르신은 가게 구석에서 고구마를 바라보며 서 있는 낡은 옷을 입은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따뜻한 미소만 지은 채로 그는 구운 고구마 하나를 건넸죠. 가져가서 따뜻하게 드시오. 그 여인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자신이 힘들 때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했고, 또한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번 돈은 점점 더 늘었지만 김 어르신은 아주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어깨가 다른 낡은 목도리, 달아빠진 고무신을 여전히 신고 다녔죠.
돈을 낭비하거나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자신과 같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썼습니다. 어느 날 김 어르신은 자신이 늘 기부하던 자선단체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간소한 강당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새 책상에 앉아 기뻐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자선단체 대표는 감격한 목소리로 김 어르신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우리에게 정말 큰 본보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전에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지금은 갚을 기회가 생겼을 뿐입니다.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그가 고구마를 팔던 골목을 넘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단골들은 그의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들려주었고, 인터넷에는 낡은 목도리를 두르고, 능숙하게 고구마를 굽고, 늘 미소를 짓는 어르신의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김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편집 기자는 버려진 듯 방황하던 노인이 어떻게 불굴의 의지와 사랑의 상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 했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가자 서울 시민뿐 아니라 어르신의 고향 평촌 마을 사람들까지도 어르신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촌 마을 사람들은 신문에 실린 김 어르신의 모습을 보며 술렁거렸습니다. 그의 소식을 듣고 쑥덕거리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인품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어르신, 이제 정말 잘 되었네? 신문에도 나오고. 역시 좋은 일을 하면 하늘도 돕는다더니. 민과 유나는 이 소식을 이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움과 후회, 그리고 수치스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김 어르신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그는 명예나 칭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매일 일하고, 나누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김 어르신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불을 피우고 고구마를 구웠으며 찾아오는 손님들을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김 어르신의 작은 고구마 가게는 단순한 장사를 하는 곳을 넘어 굳건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소박한 음식에서 왠지 모르게 가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김 어르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민과 유나가 김 어르신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김 어르신의 가게를 바라보며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망설였습니다. 평소에 그들을 대하던 가난한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차분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대접하는 어르신의 모습이 낯설었죠. 그들은 작은 선물 꾸러미를 가져갔습니다. 선물 꾸러미에는 쌀, 떡, 과일처럼 소박한 것들이 들어있었죠. 유나는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은 어수선했습니다. 김 어르신의 마음을 얻어 목적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과 후회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들을 보더니 잠시 놀라는 눈치였지만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화로에서 집게를 내려놓고 손을 수건으로 닦은 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나, 유나야, 여기는 무슨 일로 왔느냐? 민희는 고개를 숙인 채 어르신을 쳐다보지도 못했고 유나가 얼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이야기가 들려서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집에 안 오셔서요.
김 어르신은 선물꾸러미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에게 작은 의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잠시 후 유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저희랑 같이 살면서 편하게 지내요. 고향이 더 편하고 손주들도 있잖아요. 김 어르신은 미소를 지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사는 게 익숙해. 너희는 너희 삶을 잘 살면 돼.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김 어르신의 단호한 거절에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유나는 민희를 쳐다봤지만 민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초조해진 유나는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돈 많이 버셨다면서요. 혹시 계획이라도 있으세요? 저희가 돈 관리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맡겨주세요. 김 어르신의 눈빛은 부드러워졌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돈 말인가? 나는 다 기부했어. 돈은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 법이야. 어르신의 말은 유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다 기부했다고요. 왜 자식 생각은 안 하세요? 저희도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김 어르신은 차분하고 깊은 눈으로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집을 떠나던 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내 삶은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남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 유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때 아버지를 붙잡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불효했어요. 김 어르신은 아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 사람은 다 자기 갈 길이 있는 법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착하게 사는 거야. 그것이면 충분해. 민희는 더욱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도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재산을 얻을 기회와 지금까지 무시했던 시아버지를 다시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죠.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김 어르신은 두 사람을 부엌으로 초대해 낡은 나무 식탁에 앉혀놓고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어서 정말 고맙다. 하지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여기에서 내 삶이 있으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착하게 살아가거라.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민희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은 채 놓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밤이 늦어서야 가게를 나섰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유나는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고 마음은 무척 혼란스러웠죠. 그렇게 무시했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희는 멍하니 앉아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기회가 있다면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조용히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인과응보이고 자신의 아이들이 진실한 삶의 가치를 깨닫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어르신은 차가운 겨울 오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둡고 흐릿한 날씨였죠. 어느 날 그의 가게에 찾아온 단골 손님들은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김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불을 피워 고구마를 굽고 웃으며 손님을 맞았던 어르신이 다음 날 아침에는 눈을 뜨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퍼했습니다. 친한 이웃들은 김 어르신이 작은 방에서 잠든 채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마시던 차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선단체에 기부한 돈의 액수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을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세상에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의 모든 재산, 20억 원이 넘는 돈은 유언에 따라 자선단체에 기부되었고 어르신은 자신이 방랑하던 시절을 함께했던 낡은 목도리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신문 기사에서는 가난한 삶을 살았던 김 어르신이 어떻게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김 어르신을 골목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탄과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자선단체에서 마련한 추모식에는 김 어르신이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고구마를 건네받던 때, 위로받던 때를 회상하며 김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했죠. 한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 버텼을지 음식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희망을 주셨어요. 고아였던 어린 시절에 도움을 받았던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 덕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굳은 의지가 있다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촌 마을 사람들은 김 어르신에 대한 소식에 술렁거렸습니다.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은 이제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김 어르신을 칭찬하는 신문 기사와 어르신이 기부한 엄청난 액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과 유나의 집은 침묵 속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신문 기사를 본 민희는 낡은 아버지의 제단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기사를 읽고 사진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아버지가 힘들게 일하던 모습,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식사, 추운 겨울밤에 집을 떠나던 순간들이 그의 머릿속에 밀려왔습니다. 민희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유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다시 만났을 때 김 어르신의 깊은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그 훌륭한 시아버지를 다시 볼 기회를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민희는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김 어르신의 유골이 안치된 작은 사당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말했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게요.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예요. 사당을 관리하는 사람은 민에게 김 어르신의 마지막 나날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큰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부디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마을로 돌아간 민과 유나는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민희는 낡은 집을 수리하고 아버지에게 정성스럽게 제단을 마련했습니다. 마을 일에 참여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죠. 유나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 그의 도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의 따뜻한 마음과 굳건한 용기를 영원히 잊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길거리에서 고구마 굽는 가게들이 하얀 연기를 피어올릴 때면 많은 사람들이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다 간 김 어르신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김 어르신이 고구마를 구웠던 작은 길모퉁이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진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김 어르신은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며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잊지 맙시다. 김 어르신이 살았던 평촌 마을에서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굳건한 의지와 따뜻한 사랑의 상징으로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과 유나는 후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훌륭한 아버지를 잃었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습니다.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은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베풀미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야기 마무리. 시간이 흘러 민과 유나는 자선단체를 설립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고아원과 노인시설에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유나는 이전의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은 아버지처럼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불굴의 의지를 이어갔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민도 늙어가게 되었죠. 어느 겨울날 밤, 민은 아버지의 낡은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며 고구마를 굽던 아버지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깊이 솟아나는 따뜻한 감정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은 김 어르신처럼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어져 왔음을 감사하며 아버지처럼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평촌 마을을 넘어 서울, 그리고 온 세상에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과 굳건한 용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 어르신은 잊혀진 아버지에서 영원한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